안녕하십니까, 스티브 집스입니다.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과감한 색 선택, 레이아웃 변화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 설명드리려고 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다소 좀 쓰기 꺼려하는 블랙이라는 색상을 좀 여기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선 블랙 그 자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두운 톤을 사용해서 좀 이런 게 여러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아파트 레이아웃에서 볼 수 없는 형태로 구성을 재배치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여러분께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나온 만큼 또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성동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입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재건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보시다시피 현관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30평대든 40평대든 50평대든 이제 구축 아파트들은 항상 현관이 좁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제 측면에 이제 작은 신발장이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예 신발장을 없앴습니다. 제 좌측으로 보이는 이쪽이 원래는 이제 이 옆방과의 경계벽이었는데, 그 경계벽 넘어서는 바로 장이었어요. 근데 이 벽을 허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이 벽을 철거를 하고 방 쪽으로 조금 더 공간을 만들어서 신발장을 좀 숨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좀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좀 극대화 시켰고요. 여기 이제 들여다 보시면은 안쪽으로 팬트리나 아니면 워크인 클로젯의 개념으로 이제 안쪽을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도와드렸고, 다른 집에 비해서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현관문을 저희가 바꿨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단열이나 방음 성능이 조금 더 극대화된 도어로 저희가 문틀과 문을 전체로 새로 교체를 했고요. 또 여기가 조금 단점이 1층이에요. 1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엘리베이터 쪽에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체를 한 모습입니다. 중문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1층이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간혹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안을 볼 수도 있어요. 문이 활짝 열리면은. 그래서 중문을 패브릭 접합 유리로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좀 안쪽으로 보여지는 시선을 한번 차단하기 위해서 패브릭 유리를 사용을 했고, 보통 이렇게 구축에서는 삼연동을 많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있는 벽을 철거해서 신발장을 좀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방의 문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배기 싫은 그런 삼연동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문 안짝이 좀 풀로 열릴 수 있는 사이즈로 충분하게 문을 뒤쪽으로 몰아서 원도어로 중문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거실인데요. 엄청 큰 TV가 뒤에 보이죠? 이제 거실에 서 있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어두운 컬러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어요. 첫 컨셉은 블랙이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블랙다운 블랙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쁜 블랙을 찾는다는 게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 이 뒤쪽으로도 되게 어두운 톤을 사용했잖아요. 필름 내지는 뭐 판넬, 뭐 아니면 무늬목, 이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고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바닥도 있고 뭐 그 외적인 뭐 벽지부터 해서 다양한 자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재들이 다 기성 베이스다 보니까 톤을 최대한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성 자재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블랙 계열의 자재들이 조화가 되게 안 돼요. 되게 푸른 블랙이 있고 되게 붉은 블랙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완전한 블랙을 원래 사용을 계획했으나, 그러한 이유로 완전한 블랙보다는 조금 짙은 그레이 내지는 블랙에서 약간 브라우니시한 톤이 들어간 그런 좀 중성적인 톤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벽의 필름이나 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두운 톤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중후하고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게 돼서 되게 포인트로서, 그리고 또 장기간 이제 생활하는 입장에서도 질리지 않고 좀 세련된 그런 공간이 연출을 된다는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콘트라스트를 잘 이용해서 너무 블랙만 썼으면 당연히 좀 더 답답한 느낌이 있었을 텐데, 좀 밝은 그레이와 블랙 이렇게 좀 대비되는 두 색상을 씀으로써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 블랙이 더 세련돼 보이게, 그리고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좀 포인트고, 이 집의 가장 핵심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뒤로 보시면 엄청 큰 TV가 있어요. 그래서 100인치 TV를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저도 좀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공간에 맞게끔 비례적으로도 예쁘고, 또 실제로 틀어놓은 걸 보니까 TV가 되게 좋더라고요. 크니까. 거실 자체도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100인치 TV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인 만큼
천장까지도 같은 색을 밀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좀 답답하진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 꽤 많아요. 근데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리되고 의도되고 그 밸런스가 맞춰진 채로 들어간다면은 전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꼭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파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가격대나 이제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이제 도이치라는 브랜드의 소파를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천연 가죽으로 되게 예쁘게 제작이 된 모습이고 다리 같은 경우는 스틸로 제작이 돼 가지고 좀 더 긴장감 있고 날렵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톤에 너무 가구까지도 묵직하게 무겁게 들어가 버리면은 다소 좀 처질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좀 가다가 경쾌함이 보이는 이런 요소들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3베이 구축 아파트인 만큼 좀 주방의 구조에 있어서 한계가 되게 많았어요. 우선 이 폭이 절대적으로 좁고 배치 자체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이제 아일랜드와 식탁이 결합된 형태로 이렇게 큰 조형성이 보이는 이 덩어리를 이렇게 가운데 딱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실이 보여주는 그런 무게감, 이런 힘이 여기서 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를 되게 크게 메스를 잡아서 식탁과 싱크대를 같이 결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식탁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롭게 짰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6인용 식탁이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집안 전체에 전열 교환기를 설치를 했어요. 요즘은 전열 교환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예전에 단순히 그냥 흡입해서 필터를 통해서 그 공기를 걸러주는 걸 넘어서 에어컨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제습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제품 링크를 저희가 또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려면 이제 배관들이 많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흡입하고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배관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난방 배관 작업을 하기도 했고 좀 층고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뭐 그래봤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집은 전열 교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까 거실도 그렇고 이 주방 안쪽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각 방으로 이제 배관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길이 필요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실과 주방의 천장을 좀 낮춘 이유도 있고, 대신에 이 주방 쪽, 이 아일랜드 쪽 천장은 낮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운라이트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과 주방에 저희가 천장을 낮추면서 생기는 단차를 이용해서 간접으로 조도를 잡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아일랜드와 식탁에 집중도 있는 테스크 라이트이 필요했기 때문에 펜던트를 이렇게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타입의 펜던트 등은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 이렇게 내려서 잡는 방식인데, 그런 펜던트 등의 단점이 이 와이어를 타고 전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천장에서 전기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전선이 노출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보여주고 가리기 위해서 이 등은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면서 아래에서도 빛이 나오고 또 위로도 간접등이 올라갈 수 있게끔 양 방향으로 이제 LED를 설치를 했고, 다리바를 저희가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얇은 원형 파이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봉 안쪽에서 이제 가려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직접 제작을 한 등입니다. 이쪽에 이제 인덕션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공간이 좀 협소했던 만큼 공간을 되게 쪼개서 되게 수납을 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냉장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싱크대도 그렇고 인덕션도 그렇고 보이는 데 설치를 한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거실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있으면 또 아이들하고 소통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이유로 이렇게 보이는 데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냉장고가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꺾여 들어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가전들이나 그다음에 소가전들을 또 놓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미음자로 짜진 통을 통해서 다양한 소가전들을 좀 이렇게 편하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방이 넓진 않지만 이렇게 알차게 짜투리 공간을 다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납 계획을 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다 키 큰 수납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공간에 로스 없이 다 짜임새 있게 수납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방의 이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이렇게 놓았을 경우 또 통로도 있어야 되고 또 의자 앉을 공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의 깊이를 많이 못 줬어요. 대신에 일반적인 아일랜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죠. 이제 한 900 정도 되는데, 그럼 이만큼이 남는 공간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수납장을 짜가지고 부피가 작은 수납들이 가능하게끔 여기다가 최대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 같은 경우는 넓진 않지만 짜임새 있게 로스 나는 공간 없이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수납을 구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 있는 뒤쪽으로가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들을 보면은 이제 제 반대편이 제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제 현관인데, 들어와서 바로 이쪽이 이제 안방 쪽으로 이어지는 입구예요. 여기도 기존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이 안방으로 통하는 통로였습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막고 안방 출입구의 위치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이제 그랬던 이유가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입구까지 나 있으면은 일단은 좀 공간적인 정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좀 산만해지고, 동선 자체도 여기가 넓지 않은 통로인데 안방을 들어가는 입구와 또 여기 주방에서의 동선과 겹쳐짐으로써 오히려 공간의 집중도나 효율성 자체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아예 입구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실에서는 이제 되게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안쪽으로, 여기가 사실 확장을 한 집 같은 경우는 되게 데드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앞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되겠죠. 페이크 도어를 설치해서 터닝 도어를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는데, 여기는 좀 최대한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란다 공간이 필요가 없어서 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레이아웃을 아예 바꿔버린 게 전체적인 공용 공간과 또 안쪽에 프라이빗 공간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든도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의 입구를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거실을 보통 확장했을 경우에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보통 베란다로 통하는 터닝도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베란다의 사용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 뒤쪽으로 베란다가 아닌 방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클라이언트 부부께서 옷이 굉장히 많다는 주문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수납을 많이 해달라, 방 하나에 사람만 이동하면 될 수 있는 정도의 동선만 만들고 무조건 옷을 많이 걸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가장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냥 무작정 수납을 때려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던 찰나에 레이아웃을 좀 과감하게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방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 뒤쪽으로는 드레스룸을 먼저 맞닥뜨리게 돼요.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컬럼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붙박이 장보다는 이렇게 행거로 옷을 많이 걸기를 희망하셔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행거만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거의 간격이나 이런 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컬럼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라카룸에서 볼 수 있는 동선이에요. 가장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배치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기존의 안방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 좌측으로 행거를 설치해 가지고 옷을 많이 걸 수 있게 해드렸고, 또 행거 말고 또 수납이 돼야 되는 옷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우측에 이렇게 다 장을 설치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에다 보관이 필요한 것들은 이쪽으로 활용하고, 제 좌측으로는 동선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칼럼식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벽체를 세워서 블랙 행거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거가 조금 정신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이제 옷들이 다 걸리면 사실상 행거는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옷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가 5개 행거로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옷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했다는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안방에 옷을 꽉 채워 놓는 거예요. 드레스룸인 만큼 이쪽으로 스타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이 안쪽으로는 세탁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드레스룸에 세탁기가 있는 게 사실상 더 사용하시기는 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분께서도 세탁기를 이쪽에 설치를 희망하셔서 이렇게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즈가 가장 컸던 옷의 수납을 이렇게 해결을 했고, 수납만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막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간적인 정리를 또 했어요. 안방이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었고, 이 통로의 좌우측에 많은 옷들이 수납될 수 있게끔 했고, 또 드레스룸과 안방의 완충 공간, 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욕실을 이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 우측에 원래 안방을 들어오는 동선이었고요. 그리고 이쪽이 안방 문이었고, 제 뒤로가 안방 건너편 방 문이었어요. 그래서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에 지금 스타일러가 위치한 그곳이 안방 욕실 출입구였어요. 근데 저희가 출입구를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바꾼 이유가 안방이라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들어오면서 드레스룸이 한 번에 완충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프라이빗한 욕실 공간이 나오고, 그 뒤로 침실이 나오게끔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을 했고요. 구축인 만큼 평소에 비해서 화장실이 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변기와 샤워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 매일매일 좀 새롭고 재밌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세면대를 이 바깥쪽으로 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안방에서는 누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문을 닫고 세면을 할 수 있게끔 분리를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화장대도 이쪽으로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끔 수납이 가능하고, 또 안쪽에 콘센트나 이런 걸 놓음으로써 헤어드라이기나 이런 것들도 이쪽에 수납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 공간을 세면대이자 화장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한 모습이고, 자, 이제 화장실 한번 보면요. 화장실은 이 전체적인 어두운 톤과 맞게끔 타일도 색상을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과감하고 좀 중후한 톤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고, 전형적인 아파트 욕실의 구성인데, 저희가 그냥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므로써 안쪽에 욕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젠다이드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샤워 공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하나 또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 턱은 뭐 아이들이나 뭐 어른들도 그렇고 좀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오랜만에 제가 대림바스 변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대림바스가 조금은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이제 항상 저희는 이렇게 새로운 걸 찾아다니는데, 대림에서 이 휠렌이라는 좀 플래그십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나온 이제 휠렌 변기인데, 대림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변기 중에서 가장 비싼 변기예요. 그래서 방금도 보셨겠지만 전체적인 모든 작동이 다 자동으로 됩니다. 화장실을 들어올 경우에 닫혀있던 변기가 열리고, 또 뭐 버튼으로도 닫을 수 있지만은 뭐 손으로 살짝만 누르면은 알아서 전동으로 닫히고,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변기들이 이런 거 뭐 예전부터 많았죠. 근데 제가 이걸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모양이 조금 재밌어요. 이게 앞으로 약간 쏠린 듯한 그런 조형성을 갖고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떨어지고 치마 라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변기보다 조금 뭔가 새로워 보였다는 게 적용 포인트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변기 뒤쪽이, 아이고, 계속 올라가네. 뒤쪽이 지금 제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공간이 보통은 다 뚫려 있어요. 이게 좀 만들 때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절감의 차원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변기 뒤쪽은 보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뚫려 있습니다. 어떤 도자기들을 뭐 거꾸로 들거나 그러면 안에 비어 있잖아요. 겉에서만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이고. 근데 보통 변기들이 그런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보는 것일 뿐이지, 사실 그런데 곰팡이가 되게 많이 끼거든요. 보이는데 이런 노출된데도 청소 잘 안 하면 다 곰팡이 끼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청소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좀 관리 있어서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산 변기 치고는 브랜드 명도 그렇고 좀 전체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좀 만족스러웠던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확실히 이번에 좀 재밌는 제품들이 대림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정 같은 경우도 대림 바스 겁니다. 블랙 색상 사용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컨셉에 있어서도 되게 잘 맞는 제품이라서 사용을 했는데, 마감도 괜찮고, 오랜만에 이런 국내 기성 브랜드의 좀 좋은 제품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안방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안방이라는 전체 공간이 들어와서 드레스룸, 그래서 옷을 벗고 있고, 그 다음에 욕실 공간, 그리고 그 넘어서 이렇게 안방이라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거 없이 그냥 가벼운 수납과 침대만 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계획한 이런 톤앤 매너가 공용 공간에서만 이루어져 가지고 구성된 게 아니라 이 방 안쪽으로도 이런 시각적이나 느껴지는 경험들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침대 헤드 쪽도 좀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드렸고, 그런 경험들이 어느 한 공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집안 안쪽, 내가 늘 사용하는 공간 모든 곳에 다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한 모습입니다. 블라인드가 설치가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해요. 블라인드도 저희가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블라인드가 내려오면은 턱이 좀 받아줘 가지고 좀 덜렁덜렁거리구나, 좀 안 예쁜 모습, 우리 블라인드 커튼 편 하면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좀 없애기 위해서 블라인드가 내려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이 벽을 또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또 재미 포인트인데, 블라인드가 설치돼서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촬영 시점하고 제작 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안에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어른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대신에 아이 방들은 이렇게 포인트를 조금씩 다 줬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안 됐긴 한데,
여기 이제 아이방 같은 경우는 이제 침실 공간이 이렇게 있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요 게이트도 좀 귀엽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 뒤로는 좀 아이 놀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쪽에 또 짜투리 장으로 활용하던 공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철거를 해가지고 아이의 아지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어디 들어가고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에 의해서 좀 재미를 느끼고 자기들만의 숨은 그런 공간에서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기만의 그런 개인 공간을 좀 만들어줬다는 게 포인트고,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태어날 아기가 또 뱃속에 있어요. 근데 딸아이고, 여기는 이제 워낙 어린아이일 테니까 딸아이인 만큼 수입 벽지로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클라이언트 분께서 좀 고르신 벽지로 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으로 된 이 핑크 벽지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되게 디테일하고 일러스트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프랑스 벽지인데 되게 비싸더라고.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 주로 아이들이 사용할 욕실이다 보니까 이 블랙과 조금 더 대비될 수 있는 과감한 색을 선택을 했어요. 블랙과 어울리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되게 과감한 노란색 쪽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매직 컬러 보시면 핑크죠. 그래서 노란색과 핑크로 이렇게 욕실을 구성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뭐 일반적인 욕실이에요. 그래서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안쪽으로 이제 욕조가 있는데, 대비되지만 또 그렇다고 안 어울리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이런 색상들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이 핑크 베지는 집에서는 거의 아마 활용한 사례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핑크로 이렇게 좀 귀엽게 아기자기하게 알록달록하게 좀 과감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이 집안 공간에 있으면 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고양이 그 배변 통 냄새, 엄청 그 냄새 있거든요. 특유의 냄새. 그런 것들을 조금 분리하기 위해서 신발장 안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고양이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었어요. 고양이 이제 배변 통을 안쪽에다 넣어서 좀 그런 냄새가 차단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신발장 안에도 별도 환풍기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좀 용이하게끔 구성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집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상으로만 보여드리는 게 되게 아쉬워요. 이런 공간들이 단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보여드리기 아까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달라진 동선들, 그리고 이런 단계별로 이루어진 공간 구성들, 이런 것들을 느끼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건요, 경험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단지 새로운 마감재, 예쁜 색상을 썼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 위에도 뭐 다양하게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오감들이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장처럼 다양한 니즈들이 있겠지만, 니즈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좀 과감한 시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런 레이아웃이 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톤적인 부분도 이렇게 과감하게 블랙 바닥을 깔고 그런 어두운 색상들을 되게 많은 병변에 사용했는데도 집안이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서 되게 어둡거나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맞는 공간을 잘 기획한다면 어떤 색상을 사용해도, 어떤 과감하게 시도를 해도 완성도 높은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